녹화 시작. 자, 시그마인데 간단해요. 설명은 간단하고 기호 체계를 하나 추가해서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집합도 다른 문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역할을 좀 가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집합이 있다. 근데 집합을 줄 때는 보통은 원소의 알법으로 주기보다는 조건제시법을 줘요. 뭐뭐 봐 해놓고 그 뒤에 조건을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간단해요. 그 조건에 맞춰서 일일이 하나하나 원소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마도 오늘 배우고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시그마 연습을 훈련을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그마가, 아니,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다른 거 할 때 시그마 가끔 나오지 않아요? 다른 파트 할 때 시그마가 엄청 나와요. 근데 간단해요.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도 이걸 풀어요. 마플 시너지 초반에 풀면은 꽤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기본에만 충실하면 스르르 풀려요. 그럼 그걸 딱 장착하는 순간 시그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돼요. 그 다음에 기호적인 거 연습 훈련할 거 있고, 강조할 거 있어요. 엄청나게 강조할 거. 그리고 유형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어려운 게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 그 다음 제일 어려운 문제 할 때 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푸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내용도 원래 우리가 막 다 써놓고 하는데 요 정도가 끝이에요. 해야 될 게. 첫 번째, 시그마가 뭐냐? 기호인데 요거 이제 이렇게 생긴 스테이플러 그 심 같은 느낌? 요거예요. 근데 이제 쓰기 귀찮아서 뭐 요 정도를 쓰던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가. 뭐 이제 표기는 다 똑같죠. 뭐. 표기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 일단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라고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from N까지 to AK. 그러면 이제 요소를 좀 보면, 시그마는 기호인데 요 K가 뭐냐? K가 되게 중요한데, K가 뭐냐면 K를 우리는 변수 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K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한다는 건 K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N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가 첫 항, 여기가 끝 항, 아니면 여기가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는 AK인데, AK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AN이 일반항이었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뜻이 N번째 항이었던 거 기억나요? 얘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AK, K에 대한 식이다. 그러니까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자로 써놓은 거고, 중요한 거 얘는 뜻은 K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K번째가 딱 넣으면 그 K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마지막 N을 넣고 그것들을 다 더하라는 그냥 단순 기호예요. 기호. 이걸 있는 대로 연습만 제대로 해주면 사실 문제될 게 없고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건 공부만 제대로 하면, 여기 막 심도 있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적분에서 있어요. 당연히 있죠. 미적분에서 여기 파트 급수 이제 나갈 거잖아요. 저거 나갔나? 수열학과 나갔어요? 그거 나가라 아, 했는데 아. 또 걔가 문제집이 바꿔서 그렇군요. 저 오셨네, 딱. 근데 시그마 오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네. 와 진짜 호랑이도 대화라고. 네, 뭐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 시그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급수 때 아주 많이 써먹을. 네. 들어오십시오. 급수 때 어마어마하게, 아니 어마어마하게 써먹은 게 아니라, 자꾸 왜 제가 예전 교과과정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급수를 그 바로 연결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 중간고사다 그러면 같이 시험을 쳤다고요. 그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난이도 낼 때도 완전히 똑같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연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 사실 급수는 진짜 거저먹게요. 몇 가지 어려운 유형, 뭐 킬러 문항이야 당연히 어려운 건데, 그 전까지는 그대로 스르륵 풀면 돼서, 훈련한다, 그러니까 기호를 우리가 세 개를 새로 배우고 연습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바로 예시로 드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서. 자, K가 1부터 3까지, 이게 이제 K번째 항인 거죠. K에 대한 식으로 써 있으면 돼요.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2가 들어가면 3이 되고, 3이, 여기 3에서 끝이에요. 3이 들어가는 순간 9에서 1 빼니까 8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나열을 그냥 하면 돼요. 생각해보면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 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게
시그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란 진짜 1 넣고 2 넣고 3 넣고 넣으면 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유형적인 게 접근이 되다 보면 이 기본기를 까먹게 돼요. 그래서 막,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넣으면 돼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 뭐 수능 30번이다. 예전에 그런 문제들에서도 시그마가 간혹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적분하고 섞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영역하고 섞어서 나오는데,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더하기 하다 보면 규칙성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기호다. 여기도 자, i라고 써놨어요. k라고 해놓고 왜 i라고 했느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함수가 fx는 하지만 ft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fk는 할 수도 있고 fm은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얘가 변수예요 라고 정하면 그대로 문제가 진행되는 것처럼, 아니면 리미트 x를 우리가 뭐 1로 보낸다, t를 1로 보낸다, 뭐 k를 1로 보낸다, m을 1로 보낸다, 기억을 1로 보낸다, 뭐 리을을 1로 보낸다, 이거 다 괜찮잖아요.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i라고 써 있으면 그냥 이 기호 그대로 i가 2부터 시작해요. 여기다 2 넣으면 여기 값이 11, 3이 들어가면 16, 21, 마지막 6이 들어가면 마지막은 아니네요. 5가 들어가면 26, 마지막 6이 들어가면 31. 이렇게 그냥 나열하면 돼요. 별거 없죠. 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 4가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일단 첫째. 이게 좀 쉬운데, AK랑 BK가 시그마의 이렇게 안쪽에 K번째형이 무언가 더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배 하듯이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번에 그냥 증명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좌변을 제가 써볼게요. 1 넣으면 A1 더하기 B1, 이게 첫 번째 형이에요. 2 넣으면 A 더하기 B2, 3 넣으면 A3 더하기 B3,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에 n번째가 들어오면 마지막에 n이에요. K에 n 넣으면 AN 더하기 BN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예요. 그럼 저쪽 첫 번째 있는 거 1부터 A1, A2, 다다다, AN,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 얘도 1 넣으면 B1, B2, 다다다, BN. 똑같은 게 느껴지죠? 이렇게 사 골라가지고 발라내가지고 보면 요거, 이 사 위에 발라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모든 증명, 이 시그마랑 관련된 모든 룰, 이런 것들은 다 저 처음에 애초에 만들어진 기호만 따라가면 돼요. 2번 진짜 중요한데, 2번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AK, BK가 곱하기가 돼서 시그마 뒤에 K번째가 곱하기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분배한다? 절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간단해요. 너 보면 바로 알아요. 말이 안 돼요. 이게 1 들어가면 A1, B1 더하기 A2, B2, 그리고 마지막에 N 들어가면 AN, BN인데, 이쪽은 뭐냐? A1 더하기 A2, AN 곱하기 B1 더하기 B2, BN. 이걸 곱한다? 이게 곱해서 이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될 수가 없는, 전개하면 막 별의별 게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에서 뭘 강조하고 싶냐? 시그마 뒤에 곱하기 형태가 있으면 이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또는 불편하다. 연산의 방향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곱하기가 아닌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보통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곱하기가 아닌 형태로 바꾸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전개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시그마 뒤에 뭐가 있을 때 전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전개를 한다. 이게 이제 계산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거의 반대가 인수분해죠. 시그마는 뒷부분이 인수분해되면 말이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아니라 전개해서 따로따로, 이거 지금 전개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따로따로 써. 예시를 딱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연산할 때 이걸 똑바로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참고로 시그마에 있는 성질은 뭐랑 똑같냐면 정적분하고 완전하게 적분하고 똑같아요. 특히 정적분하고 똑같은데, 여기 이 C라는 게 있잖아요. C는 K가 아니기 때문에 C는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K번째 항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C를 바깥으로 이렇게 팡 빼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 이따가 마플에서 1교시는 아니겠지만 좀 연습하고 나면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상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쓸 수 있는 없냐가 시그마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룰만 잘 지키면 돼요.
K번째 있고 거기에 K랑 상관없는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숫자가 있다면 내보내면 돼요. 이것도 증명이 어렵지 않은 게 1 들어가면 증명이 아니죠. 그냥 공식 쓰면 돼요. 1 들어가면 CA1, 2 들어가면 CA2, CA3, 다다다 CAN 인데 이걸 C로 묶어버리면 A1, A2, 쭈르륵 AN. 이게 이거랑 똑같은 표기죠. 이게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니까 거기다가 C가 그냥 곱해져 있다. 마지막 4번은 까먹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C 혼자 있어요. 아무런 K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중요. K가 1부터 N까지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더해지냐라고 생각하면 N개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1부터 N은 N개죠. 그럼 C가 N개가 더해졌으니까 똑같은 C가 N개가 더해졌다는 뜻으로 C 곱하기 N 쓰면 끝이에요. 이해될까요? 얘네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4개의 유형이에요. 그 다음 공식. 공식에 대한 증명은 이 2개는 뒤쪽 수학적 기능법에서 할 거고 나머지는 이미 원래 배웠던 거예요. 이거 제일 유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거? 은영님은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일 시그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이거 기억을 한다는 건 전에 엑셀 기억을 한다는 건 한번 말씀드렸어가지고 봐보세요. 근데 이제 이 기호는 이제 처음 봤지만 보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요거를 써볼게요. K잖아요. 1 넣으면 1이죠. 2, 3. 마지막에 N이 들어가면 N. 이렇게 돼요.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천체소년 가우스 얘기. 사실은 등차수열의 합 같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왜 이게 1부터 쪼르륵 n까지 넣으면 이게 되느냐는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친다면 1 커지고 1 커지고 1 커져서 1 커지잖아요. 그럼 등차수열 공식 2분의 전체 개수는 n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위치로 바꾸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쓴 요거는 시그마 공식 또는 등차수열 공식보다 더 상위의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보이면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를 시그마로 굳이 바꾸거나 공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기본이에요. 1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숫자까지 더해지면 그럼 2분의 그 숫자 더하기 1. 문자로 써 있더라도 2분의 그 숫자 더하기 1. 그 문자 더하기 1. 이해될까요? 지금 요건 진짜 중요한 거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익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K제곱이 있을 때, 이럴 때 1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 식으로 쓰면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N제곱까지 가면 이거를 실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6분의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정의 좀 안 가더라도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번 연습하면 너무너무 쉽고. 특히 이제 마플 시나리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이런 거 엄청 나오거든요. 이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는데 385예요. 외워져요. 공식 써볼게요. 6분의 자 이게 n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n의 역할에 10이 있어요. 그러면 10 n 플러스 1, 11, 2n 플러스 1, 21. 그래서 계산하면 네? 계산하면 385가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외워진다고요. 자동으로 숙제하면.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은 이거죠. 그러니까 1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더하기 다다다 n 세제곱이 식으로 쓰면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 안에 거 통으로 제곱한 거예요. 통으로 제곱. 자, 4제곱 K 4제곱 안 외워요. 하지만 이거의 전체 제곱인데 왜 안 외우느냐? 그건 미적분해서 할 거예요. 4제곱이 나오면 이쪽으로 이제 안 가고 그걸 정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아까 제가 정적분하고 적분하고 이 시그마랑 성격이 똑같다 그랬는데 왜 똑같냐면 정적분이 여기다가 극한 붙인 거예요. 급수예요. 시그마에다가 리미트, 그러니까 이거요. 여기다가 리미트, 앞에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가 급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언제까지 더한다?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 수열을 영원히 더하면 뭐가 될까? 거기에서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꾸면 되는데, 정적분에서는 여기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고 증명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내제곱 넘어가면 거기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그걸 섞을 필요가 없고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내제곱을 여기서는 세제곱까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로 딱딱딱 깔끔하게 해서 연습해서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트하지 않아요. 지금 그 시간 자체가. 그래서
하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이따가 그 저거 숙제 잘 해주시고 질문만 해주면 돼요.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할 얘기. 네? 좋아요. 조금 더 좋은 표현은 등비수열이다. 여기서 수열이니까 같은 거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지수함수의 극한이 있고, 그러니까 단원이 어떻게 미적분 시작할 때 수열의 극한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근데 그 중에 수열이면 등비수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비수열 극한이 나오고 그 뒤에 지수함수의 극한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방식이.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가 있겠죠. 지수함수의 극한에서는 x를 0으로 보낼 거고요. 주로 0으로 보내. 미적분 가면 다 0으로 보내 이제. 이게 지수함수. 아니 이제 여러 개. 아니 이제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해볼게요. 무한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x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0 2의 x 몇일까요? 몇이에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3 알려줘요? 네. 자, 무한대 가면 얘가 무한대 되는 건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밑이 1보다 큰 거에 무한대 걸리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영원히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3 곱하기 3의 x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날리는 것까지 나는데 날린 더하기로 돼. 날린다기보다 이렇게 돼요. 원래 밑이 하나에 있는 지수함수는 그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로 문제를 풀면 끝나요. 한 명 있을 땐. 근데 지금 뭐 밑이 2도 있고 3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지금 맞춰놨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물론 이제 밑은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큰, 그러니까 값이 큰 애가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자 봐요.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 없다고 치면 이거 3 있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거 이해될까? 약분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없어지느냐? 3의 x로 나누거나 3x를 묶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3이 남고 여기는 10 곱하기 자 이게 중요해요. 3분의 2의 x가 되는데 다시 절대값이 큰 친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밑에 3의 x가 나눠지면 xx 묶으면 뭐가 생기냐? 분수가 생기는데 절대값이 큰 게 밑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은 지수가 되는 거죠. 여기도 3x로 묶어주면 3x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2의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극한을 보내면 얘랑 약분이 되면서 극한 보내면 0이 되고 0이 돼서 이것만 남아요. 좋아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수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똑같이 그 지수의 극한에서도 문제가 같은 문제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이 거의 안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무조건 n이 등장하고 변수가 n이라는 변수는 자연수이죠.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해요. 색깔이 조금 요거 좋다. 등비수열이에요.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예요. 우리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2, 4, 6, 8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이 돼요. 자, 은정님 불러봐 주십시오. 좋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죠. 그래서 2L승 더하기 2L승 더하기 2L승 해서 2N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합 공식을 쓸 거예요. 2 빼기 1분의 분모부터.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일반이라 등비수열합 공식. 공비 빼기 1, 첫째 항 공비의 n-1.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거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쓰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2 빼기 1. 자, 뭐 쓸까요? 앞에. 첫 번째 항. 첫 번째 2.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1 넣으면 그게 첫 번째 항이에요. 2죠. 그 다음에 공비는 2예요. 공비가 2라는 건 모르면 안 돼요. K 지수 밑에 있으니까. 몇 승? n승이에요.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 외운다기보다 등비수열합 공식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지미씨? 분모? 훌륭합니다. 첫 번째 항? 맞아요. 2에 몇 승? 보통 거기서 틀려요. 아니요, 기다려. 네. n 네.
보통 거기서 틀려요. N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K-인데 왜 N이죠? 자, 공식에서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공식의 요 N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더하는 것의 개수예요. 개수. 그럼 몇 개냐 그러면 1 넣고 1 넣고 해서 N까지 나오니까 이건 N개예요. 여기 모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모양은 오히려 첫 번째 항에 영향을 미쳤고 그냥 우리는 이 개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해될까요? 아니 좋아요. 그럼 은정님 하는 걸 봐봐요.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불러보세요. 좋아요. 첫 번째 항? 네. 이해 몇 승? 네, 이렇게 돼요. n-1개니까 여기다 개수를 써요. 이거는 이 위에 거요? 여기 1이라면 1부터 7까지는 몇 개냐? 7개잖아요. 1부터 100까지는 100개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바뀌어 있으면 1부터 먼저 쓴다. 이따가 이제 계산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공식이 지금 보면 1부터 기준으로 공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때에 따라서 지금처럼 뭐 2부터라든가 뭐 3부터다 그러면 1부터로 먼저 써버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거를 빼버리는 형태로 가는 게 좋아요. 좀 더 익숙한 사람은 뒤에 이 일반항을 바꿔버려요. 여기가 2부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대신에 k-1을 집어넣어서 전체 치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처음 할 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고 익숙해지면 알아서 하고 없으면 그냥 일일이 나열해서 쭉 써주면 돼요. 지민 씨 요거. 첫 번째 항? 네. 첫 번째 항 우리가 k에다 1 넣으면 그게 이 값이 첫 번째 항, 이 영승. 그 다음에 2에 네, 이건 논란이 없죠. 이거 헷갈리더라도 여기도 똑같으니까 n-1을 쓰는데 근데 헷갈리지 말고 이 n-는 뭘 얘기하느냐? 몇 개냐? 1부터 n-1까지 하니까 이것은 n-1개다라고 생각하고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서 저번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한테 만약에 물어볼 때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시그마든 아니면 등차수열 합이든 등비수열 합이든 공식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n이 제일 중요한데 n이 뭐냐? 몇 개냐? 라고 생각해야 안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가 숙제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막 홀수 번째만 더하거나 짝수 번째만 더하거나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등차수열도 건너뛰어도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도 건너뛰어도 등비수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더할 거면 몇 개냐를 정확하게 공식상 써주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공비나 첫째 항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몇 개인지를 헷갈리면 공식에다 뭘 써야 되지? 뭐 2분의 1을 써야 되나? 이러면 안 되고 개수만 똑바로 써주면 되겠다. 자, 내용은 끝났는데 이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선을 보면 77에 보면 기호가 있죠. 기호에 보면 첫 번째 기호 있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쭉 있는데 자 271페이지에 체크 볼게요. 체크 1. 얘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어려운 건데 자 1 더하기 2 더하기 다다다 10이다. 자 2번 볼게요. 2번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다다다 2n 친절하네 얘는. 3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다다다 n분의 1. 마지막 4번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k 2승 다다다 3의 n-1승.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할 거냐? 제 기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애가 이렇게. 사실 두 번째는 그냥 거짓말인데 어쨌든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유형이에요. 더하기가 있을 때 이걸 시그마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선택 미적분에서도 많이 하게 될 건데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하기가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연속적으로 가죠. 규칙이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수열이라 그래요. 더하기가 있는데 규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를 써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야 좋다기보다는 시그마를 쓰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 시그마로 나타나니까 내가 이거를 시그마로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시그마 K는 1까지예요.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쓰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까지 써요. 저는 창의적으로 2부터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건 어렵게 가는 거니까 일단 내가 시그마를 써야지 하면 시그마 K는 1까지 쓴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다 일단 뭘 쓰느냐 이게 몇 개인지를 쓰는 거예요. 몇 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쓰느냐 공식적으로 여기는 원래 K번째 항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K번째 항을 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10번째 항. K번째 항은 아무래도 K라고 유추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수준의 유추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밑에도 볼게요. 더하기인데 1, 3, 5, 7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거 시그마 써야지
여기까지 일단. 여기다 뭘 쓰느냐? 이게 몇 개인지 셀 건데 지금 얘가 왜 제가 이거 쓰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친절하다. 왜 친절하냐? n번째 항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게 n번째 항이에요. 몇 개예요 그러면? n번째까지 있으니까 n개까지 있는 거고 여기다 우리는 뭘 쓴다고요? k번째 항을 써야 돼요. n번째 할거 여기다 k로 써서 이 k-1을 해주면 완벽해요. 확인해 볼게요. 1 넣으면 3, 2 넣으면 3, 3 넣으면 5, n 넣으면 2n-1.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그마랑 연동이 되죠. 이해될까요? 여기도 시그마 k는 1까지 일단 쓰고 몇 개냐? 너무 티나게 n개죠. n 쓰고 자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k번째 항. n번째 항이 눈에 보이면 쉽죠 이렇게. 근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도 시그마를 써야지. 시그마 k는 1부터 쓴 다음에 자 이게 몇 개냐인데 잘 보면 여기가 n번째 항인데 이게 첫 번째 항 1이라고 돼 있잖아요. n번째 항이 느껴질까요?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얘랑 같으면 이거 n번째 항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번째 항이니까 3에 n까지 쓰고 3에 k 마이너스 k번째 항을 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제 계산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를 등차세력 공식을 써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일부러 시그마로 연습할 거예요. 시그마로 어떻게 하느냐? 전개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 문제는 여기 시그마까지 쓰라 했지만 계산까지 해볼게요. 2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를 일부러 좀 빼왔어요. 요 기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될까요? 전개 따로따로 저 첫 번째 공식 쫙 있는 제일 첫 번째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두 번째 자 여기서 2를 밖으로 뺄 거예요.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돼요. 얘가 뭘 쓴 거냐면 저 세 번째 중요하다고 막 빨간색으로 체크했던 거. 마지막 얘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 뭐라고 쓸 거냐 2 자, 요 부분은 뭐라고 쓰냐 2분의 n 플러스 1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공식 맨 위에 거 공식이라고 써 있는 거 맨 바로 밑에 거 요거 똑같이 생겼죠. 바꿔주고 자 얘는 저 바닥 그 특징 4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이 둘이 곱하면 n 이렇게 돼요. 지워지고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이 돼서 지워져요. 그래서 n제곱이 되는데 자 이거는 별도로 조금 더 얘기해야 돼요. 왜? 이걸 모르면 미적분에서 큰일 나요. 이거는 이거 자체를 좀 하나를 외워줘야 돼요. 1, 3, 5, 7, 9에서 홀수를 쭉 더하잖아요. 끝나는 것의 제곱. 아 대답을 하신 건가요? 네. 깜짝이야. 자 홀수를 쭉 더하면 더하는 거의 제곱. 무슨 얘기냐? 홀수 제가 써볼게요. 1, 3, 5, 7, 9, 11, 10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15 이렇게 써볼게요. 홀수를 쭉 더하는데 여기까지 더하면 1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 4, 2의 제곱, 9, 3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 16, 4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 25, 5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 25에다 11 더하면 36이죠. 오 신기하다. 6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 49, 오 7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 64, 8의 제곱. 와 계속 이래요. 그래서 홀수를 쭉 더한다 그러면 홀수를 쭉 1, 3, 5, 7, 9에서 여기까지 더했다 그러면 n의 제곱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 자, 이거 기억나세요? SN이 n제곱이에요. 그럼 우리가 AN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SN-1을 구해서 빼버리면 SN에서 SN-을 빼면 뭐라 그랬죠? 빼기. 그럼 뭐죠? 개념적으로? AN. 혹시 여기까지 숙제제? 했죠. 이게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얘는 첫 번째부터 그 전 n-1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니까 n번째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면 계산해보면 2n-1 나와요. 2n-1일 때 sn이 n제곱이고 n제곱으로 나왔으면 2n-1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2n-1을 우리가 쭉 더했다 그러면 일반항이 저럴 때 쭉 더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n제곱이 된다. 이게 너무 유명해서 해봤어요. 뭐가 이상하죠? 응? 무엇이? 아니 저기 중간에 네. SM-1인데 n제곱이 전개해볼게요. 다시.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 자체가 이해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SN 맞으면 AN이다. 그럼 SN이 만약에 n제곱이라면, 얘랑 연결을 일단 시키지 말고 이걸 별도로 한번 내본 거예요. SN이 만약에 우리한테 n제곱이라고 줬다 그러면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러면 SN-2니까 n 대신 n-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빼면 얘랑 지워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일반항이 얘라면 지금 여기 2번하고 보면 이게 일반항이 n번째 항이 2n-1이잖아요. 얘가 n번째 항까지 합이고 결국 얘가 n번째까지 합인데 얘의 결과가 n제곱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린 지금 얘를 풀어봤는데 마지막에 n제곱이 됐어요. n제곱이랑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제곱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요? 뭐가? 무엇이? AN이. 지금 얘기한 게 AN이에요. 요거 두 개 뺐으니까 AN이 된 거죠.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얘가 AN이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SN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SN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SN이 뜻이 뭐였냐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치잖아요. SN하고 이 시그마랑 연동이 돼요.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SN이라는 기호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시그마는 저 밑에 시작하는 데를 우리가 숫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바꾸어져 있으면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모든 공식, 모든 규칙, 모든 룰들이 기본적으로는 K가 1부터인 걸로 나오기 때문에 SN과 연동해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제가 빼먹어서 지금 헷갈린 것 같아요. SN과 시그마가 기본적으로 같게 많이 나오게 된다. 그 체크 2는 그냥 나열하라는 거라서 이건 안 하고, 자, 272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식이 4개 정도가 써 있는데 이 4개들이 방금 했던 것들이고, 자, 개념식 그 밑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중요해요.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데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0이라고 돼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뭐냐? 그럼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어요. 자, 1번이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더하기 BK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풀어보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전개. 그러면 앞으로 3 튀어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그럼 얘가 얼마라고 써있냐면 10이라고 써있으니까 앞에는 30, 뒤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25. 이해될까요? 좋아요. 밑에 것도 뒤에 것도 2번도 볼게요. 2번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 마이너스 BK 마이너스 7인데 자, 얘 때문에 좀 특이하고 이거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앞에 4 곱하기 10, 40. 자, 이건 빼기니까 빼기 오니까 플러스 5. 자, 여기가 중요해요. 빼기 7은 이것만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7 이렇게 쓰면 이거 얼마죠? 네. 그래서 70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25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둘이 곱하면 돼요. 이거를 헷갈려요. 7을 그냥 7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실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이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자, 뒤에 보면 대표형 105가 있는데 다른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해서 쭉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리고 이게 의미가 있어서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05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마이너스 4K인데 그냥 하면 되긴 원래 하는데 이렇게 하길 바래요. 이 문제 의도는 이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똑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가 똑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얘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인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K제곱 빼기니까 그럼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8K 더하기 4 이렇게 이 안에 걸 계산해 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아까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그마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K는 1부터 N까지가 똑같다면 수열을 먼저 안쪽에서 계산해 버리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더하기로 뭔가 빼기로 확 지워버리면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좋아요. 8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4. 그렇게 묶어버린다고요? 그건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서 4랑 4가 공통이 있으니까 묶은 거잖아요. 그건 인수분해인데 우리는 시그마는 인수분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전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빼도 좋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분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분배해서 8을 빼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4가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분배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배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 방향보다는 전개한 다음에 각에 이제 여기에 항이 딱 하나 남았어. 우리가 곱하기 형태가 아니야. 거기서 숫자를 빼주는 게 조금 더 좋다. 물론 틀린 건 절대 아니고 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뭐냐? 공식을 쓸 수 있죠. 이 첫 번째 공식. 그러면 8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더하기 8, 4, 32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해될까요? 이제 4를 뺐으면 아마 2k 플러스 1이니까 또 거기서 전개한 다음에 2가 또 나가요. 그러니 전개하고 내보내는 게 좋다. 두 번째, 2번은 뭘 의미하는 거냐? 등비수열합 공식 쓸 수 있느냐인데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바로 밑에 있는 2번, 옆에 있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죠? 5까지인가? 6까지 3k-1 더하기인데 자 더하기 그냥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얘는 10인 건 됐고 여기를 볼게요. 여기 뭐로 쓰느냐?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비 빼기 1 첫 번째는 1 넣었을 때니까 1이죠. 공비에 몇 승? 6개니까 6승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의 6승 빼기 1 이렇게 계산 어떻게 하지? 어쨌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도 계산했네. 360번 오네요. 어렵지 않나 보네. 어쨌든 됐고 3번 시그마 k는 이거 봐. 이거 n까지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여기가 완전하게 같죠? k제곱 플러스 2 k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그걸 1부터 n까지 더하고 이거는 4부터 n까지 더한 걸 뺐어요. 그럼 4부터 n까지는 다 없어질 거고 빼니까 똑같은 게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뭐랑 똑같다?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제곱 플러스 2와 같을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넘겨서 이런 뭐 6분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깨작깨작 3개니까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더하는 게 훨씬 나아요.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1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는. 근데 여기서 공식이 있어서 이 숫자가 크면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면 공식을 쓴다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분배해서 요거 6인 거 먼저 써놓고 2, 3, 6이고 여기다 1의 제곱, 2의 제곱, 3 그 두 정도는 아주 좋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을 이것 때문에 6분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 별로다. 밑에 연습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이제 공식인데 이 세 개의 공식 79 개념 79에 있는 274에 있는 공식은 요거죠. 요 세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 딱 그래서 요걸 외우면 돼요. 6분 근데 하면서 외워도 충분히 외워요. 어디다 써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페이지가 그대로 연결 더 없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공식을 쓰면 되는데 하나만 여기 없는 거 그냥 할게요.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뒤에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라는 거냐? k 번장이 이렇게 곱하기로 있으면 싫어요. 불편해요. 이거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곱하기가 돼 있는 적분을 하는 건 이제 선택미분법에서 부분적분법으로 하죠. 얘가 미분이 좀 쉬워 보이고 얘가 적분이 좀 쉬워 보이면 너가 적분을 하고 너가 미분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인테그랄을 써서 거기가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곱하기가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치환적분법 한 명을 미분하면 너가 얘 미분하면 얘 도함수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t로 치환해가지고 합성미분법으로 적분법으로 이렇게 적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그렇게 미적분 가면 그렇게 하지만 수투 적분에서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다 전개예요. 얘도 성격이 똑같아요. 시그마 뒤에 곱하기가 있다? 싫다고요. 시그마는 뒤에 곱하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그마 뒤에 곱하기가 돼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개를 합니다. 전개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버릴게요. 이렇게. 얘는 6분의 공식. 그럼 6분의 10, 11, 21 하면 아까 얘기했던 385가 돼요. 385. 그래서 10 빼니까 375가 됩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유형이 여기는 좀 특별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고, 왜냐면 이제 완전히 흐름이 다른 내용들이 나올 거라서 크게 오래 한 것 같지 않지만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